다른 기업들이 증여세 세금을 최대 50% 낼 때 이 제도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10에서 20% 세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가업의 연수에 따라서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깊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업 승계입니다. 그런데 그 승계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상속세죠. 기업 가치가 높으면 높은 만큼 상속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대에서 끝내고 이 회사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 특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사고가 아닌 생존해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기업들이 증여세 세금을 최대 50% 낼 때 이 제도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10에서 20% 세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혜택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연관된 주식 가액 같은 경우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리고 1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 120억 원 초과 분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업의 연수에 따라서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즉 준비된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덜컥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나는 건강한데 왜 지금부터 내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주식 가치를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로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을 하고 기업의 가치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딱 이 시점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상속 개시되는 시점에 주식 가치가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치로 상속 계산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회사 가치가 50억 원인데 10년 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특례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상속되는 시점에 이 기업의 가치는 10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00억 그대로 상속 계산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속이 개시된 당시에 상속세율이 5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례를 활용을 해서 5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고 했을 때 상속세는 25억이겠죠. 근데 이런 특례를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원의 주식을 상속을 받게 되면 50%인 50억 원이 상속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표님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그럼 지금 당장 해야겠네? 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특례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부분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무제표상에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무관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인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산에 쌓여있는 장기 금융상품, 그리고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부동산, 그리고 법인명의 콘도라든지 회원권 등은 업무 무관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업무 무관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2, 3년 전부터 어떻게 업무 무관 자산을 좀 줄일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이 무작정 이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업무 무관 자산의 비율이 높아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 무관 자산을 줄이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고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자, 즉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10년 이상 기업을 직접 경영한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지분도 40% 이상, 상장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수중자, 즉 자녀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을 해서 증여 신고를 하고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요건들이 맞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특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세금의 절감 혜택을 보았다 할지라도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일정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추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례 제도 자체가 가업 승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그리고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를 하거나 지분이 줄거나 그리고 자녀가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발생하게 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무거운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주식을 낮은 세금으로 증여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력을 좀 길러주는 그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기업 가치가 더 오르기 전인 지금이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다. 두 번째, 실행하기 전에 비사업용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승계 이후의 5년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경영 플랜을 짜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대표님이 평생 일구어 놓은 그 일터하고 그곳에서 같이 이제 땀 흘리면서 일했던 직원들의 미래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압승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전에 이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을 조금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우리의 회사가 이런 특례 제도를 활용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더 유용한 세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